자, 오늘은 지금 포토샵에서 레슨 01 부분,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나가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러분 수업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미리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해상도도 좀 줄이고 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 자, 제가 이제 파일을 오픈을 할 거고요. 자, 저는 이제 뭐 여기에 발가락이 얘를 한번 이렇게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즈는 지금 여기가 도큐멘트가 7.3메가라고 하네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디멘션. 예. 1920에 1280. 아우, 해상도가 300이네요. 너무 크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저는 자,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에 가서, 네, 가서, 얘를 줄이려고 합니다. 자, 얘를 72. 근데 또 너무 작아졌네요. 그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300이라는 것보다는, 네, 지금도 보시면 7.3메가가 414메가로 줄었죠. 여기다 얘가 지금 얼마냐면 1920. 그럼 그래도 얘는 이렇게 좀 표시가 되겠죠. 너무 크다면 그죠? 여기다 얘를 좀 줄여서 얘를 800 이렇게 나름대로 또 조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조정해 버리시면 같이 줄어진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미지 사이즈, 자, 여기다 내가 얘를 800. 뭐가 됩니까? 여기에 얘가 그대로 300이 되죠. 그죠? 300.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얘를 72로 줄이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여기다 내가 얘를 이렇게 800에 얼마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좀 합당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OK. 자, 줄어들었어요. 너무 작죠? 33.3%요. 얘를 내가 화면에 100%로 놓고 보고 싶다면 뷰에 가서 100%. 뷰는 보기라고 했죠.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뷰 컨트롤 1. 자, 이렇게 보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자, 자, 여기에서 위아래로, 제가 위아래로가 아니라 좀, 그죠. 왼쪽과 오른쪽의 부분에 잘라내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은 이 정도가 필요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이만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만큼이.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필요 없는 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라내느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툴에서 네, 얘를 딱 누릅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에서 자, 여기에 레이티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또 나올 거고요. 제가 얘를 이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위아래로 제가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얘가 잘려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확대하는 거는 컨트롤 플러스,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 그 다음에 100%로 보는 거. 예를 들어 플러스하고 100%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단축키로는 컨트롤하고 1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100%로 보이겠죠. 물론 여기는 이 돋보기 툴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단축키로 쓰는 것이 좀 낫다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할까요? 자, 자,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위아래를 좀 더 늘려볼까요? 위아래? 자, 그럼 위아래 한번 더 늘려볼게요. 자, 위아래를 크롭 클릭하고요. 얘를 위, 아래. 이제는 캔버스를 우리가 작업하는 캔버스를 줄였다가 또 늘렸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또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화면을 옮기는 손바닥 도구라고 했습니다. 확대를 했었을 때예요. 우리가 위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페이스바, 즉 손바닥 툴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툴이 특정한 툴이 선택되어져 있다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손바닥에 나왔을 때 이렇게 위치를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뭐 한 요런 거가 있나요? 자, 여기 어떤 거를 할까요? 이제 여기에 이제 스폿 브러쉬 툴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좀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이제 지어보거나 어떤 뭐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요거를. 자, 그러면 스폿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쭉 가셔가지고 스폿 네, 이런 모양의 스폿 힐링 브러쉬 툴 아니면 그냥 스폿 힐링 브러쉬 툴 이렇게 딱 클릭하고요. 이 부분은 자, 좀 크기가 너무 크죠. 여기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눌러서 얘를 줄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줄여놓고 여기다 내가 얘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사라지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도 내가 얘를 이렇게 지울 수 있다. 이런 어떤 지우는 역할의 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운다기보다는 우리가 복제에 넣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들에 요거를 여기에서도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그죠? 옵션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는 여기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요렇게, 예. 아이고야, 잠깐만요. 자, 대괄호. 열린 대괄호하고, 닫힌 대괄호하고, 열린 대괄호. 자, 여기에서 요거, 키보드에서 요거 찾으시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닫힌 대괄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요. 열린 대괄호 하면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자, 제가 닫힌 대괄호 눌러서 키워서 여기를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죠? 여기를 내가 얘를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자, 조금 뭐 어색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그죠? 예, 아이고 좀 더 작게 하고 싶네. 작게 해서 이렇게 하죠. 뭐 예. 이렇게 주변의 픽셀로 얘를 덮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컨트롤 다시 제가 여기는 뭘로 1을 눌러서 컨트롤 1이 100%예요. 뷰에서 아까 봤지만 컨트롤 1 100%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좀 어둡게, 어느 부분을 좀 밝게 이렇게 쓸 때가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는 어떤 거 쓰냐면요. 여기에 자, 이게 다치 툴. 다치 툴은 뭐냐면요. 얘가 밝게란 뜻이에요. 여기가 좀 어둡다면 이렇게 누르면 얘가 밝아지겠죠. 와, 너무 밝아지네요. 얘를 갖고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슥슥슥 하면 여기가 밝아지겠죠. 자,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요. 여기는 얘 번트를 갖고 움직이면 점점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여기 갖고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압력의 차이는 이렇게. 그죠? 너무 세면 한꺼번에요. 다 이렇게 확 까매지죠. 그죠? 이번에는 여기 이게 비어있는 부분이 흰색이 있죠. 캔버스를 좀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흰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채우는지 보는데 이게 좀 교재의 버전과 조금 더 낮은 버전, 저는 2017을 쓰고 있어서 낮은 버전이라서 조금은 이제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2017을 좀 쓰고 있으니까 그걸 좀 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요. 자, 먼저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영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역을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요. 자, 에디트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텐트 에이웨어 스킬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그대로 있죠. 이렇게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여기가 깔끔하게 채워질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방법 설명드릴게요. 에디트 자, 백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자, 이 상태 이렇게 갈게요. 백워드 앞으로. 자, 또는 요거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히스토리. 자, 여기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런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작업한 내역을 우리가 불러오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전 작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에디트에서 단축키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백워드, 포워드. 여기에서는, 히스토리에서는 클릭을 해서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눌러서 또 눌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요걸 눌러가지고, 처음에는 요걸 시작하면 됩니다. 요걸 눌러서 그 다음에 영역을 추가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 요걸 안 하고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컨트롤 다시 D로 할게요. 자, 그냥 바깥을 누를게요. 요거 하고, 이렇게. 자, 요거죠. New라는 뜻이에요. 영역은 New, 새 영역. 클릭하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이 상태에요, 지금. 네. 어떻게, 기존 게 어떻게 돼요? 영역이 사라져 버리죠. 그죠? 자, 눌러서 드래그 했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누르고 또 드래그 하면 이와 같이 얘가 만들어지기 또 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뭐를 하냐면, 에디트. 그 다음에 fill. 그래서 여기에 content anywhere. 그리고 요 그대로 놔두시고요. 오케이. 얘가 이렇게 연장해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수도 있겠죠. 다시 얘를 누르고 바깥에 누르면 영역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런 거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색상을 조금 여기를 저기 컬러를 좀 더 입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레이어 1,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그라디언, 그리고 눌러서 뭘 할까요? 이렇게 또 뭘 할까요? 이걸 할까요? 이렇게 놓고요. 자연석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위에 레이어 1이 덮어 쓰여졌죠. 자, 그래서 얘를 내가 눌러서 멀티플, 그러면 위에 있는 레이어와 밑에 있는 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얘가 들어가겠죠. 또 하나는 여기 누르면 또 스크린, 그러면 이제 밝게, 그죠? 여기서 내가 얘를 멀티플 그러면 어둡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버레이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지만 좀 밑으로 내려볼까요? 여기서 오버레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렇게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조금 더 나중에 하면서 구체할 거,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아직 좀 나중에 볼게요. 여기다 놓고 얘를 저는 멀티플, 아니 그냥 오버레이를 할까요? 여기서 오버레이, 여기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파시티라는 말이 있죠. 불투명 들어갑니다. 투명도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얘를 조정하죠. 눈을 끄면 느낌이 살짝 좀 더 달라지는 어떤 느낌도 좀 들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또 색상을 또 혼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테두리 그리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또 하나 레이어. 자, 요거는 우리가 이름을 한번 바꿔 볼까요? 이렇게 놓고 얘를 무지개 색상. 자, 새로운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우리가 얘를 이름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테두리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영역으로 제가 이렇게 전체를 드래그 했어요. 그리고 에디트에 가서 스트로크에 가서 자, 몇 픽셀을 하나 줄까요? 한 5픽셀 정도를 한번 줘볼까요? 5픽셀 픽셀 누구야? 그리고 컬러는 뭘로 줄까요? 빨간색?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하고요. 센터, 인사이드는 이 영역 안쪽이라는 얘기거든요. 전 인사이드로 선택을 하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영역을 풀 때는
우리가 빈 곳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영역 안에서 누르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영역 바깥에 눌러야 되는데 단축 키가 좀 있어요. 셀렉트에서 컨트롤 D, 디셀렉트 영역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 지워야 되는 거죠. 테두리를 지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쭉 좀 가서 보시면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크롭 툴에가 없나요? 네. 여기 이런 모양의 이레이즈 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지워지는 거죠. 지금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 글자를 하나 또 입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글자는 뭐 왜 썼습니까? 이제 알 수 있겠죠? 타입 툴로. 그죠? 네. 자, 여기다가 제가 타입 툴에서 뭘 색상을 하나 선택할 거고요. 자, 검정색을 하나, 회색 정도? 이 정도 색. 오케이. 여기는 100픽셀을 줬네요. 자, 나중에 추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왼쪽 예, 클릭하고요. 여기다 제가 이런 걸로 발가락이 아이고야. 혹시나 이제 이렇게 저처럼 뭐 막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는 얘 눌러서 보시면요. 요게 자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간의 기본값은 0이에요. 0.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너무 크죠? 우리가 써봤더니. 그래서 얘는 제가 얘를 한 50픽셀 이렇게 놓고 자, 여기다 놓고 얘를요. 제가 얘를 발가락이 한글로 발가락이 닮았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점하고요. 자, 위치 이동하는 거는요. 여기는 얘 클릭하고 이동 툴 클릭하고 위치를 이렇게 좀 바꾸면 되겠죠. 그림자를 주는 거는요. 여기는 이펙트. 그다음 여기서 뭘 쓰냐면요. 예, 이렇게 이펙트. 자, 확인해 볼게요. 좀 내려가 볼게요. 자, 더 내려가. 전 좀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얘가 이제 드롭 섀도우라고 되어 게 있죠. 예,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드롭 섀도우에 그림자를 하나, 우와, 뭐 이상하게 뜨네요. 그냥 기본값은 얘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각도를 이렇게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림자 각도,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그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죠? 오케이. 글자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면요. 예, 글자를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 잡힙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선택해서 요거 다시 선택해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클릭. 네, 해제가 되는 거고요. 자, 다 됐다면, 그죠? 예, 다 됐다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파일 가서 예, save as 또는 save. 왜냐하면 레이어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장되겠죠. 원하는 위치에 가서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이렇게 PSD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나간 부분 외에 거기 있는 내용을 다른 이미지로 한번 우리가 이것저것 똑같이 한번 좀 해봤습니다. 거기는 잘 기는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